자, 1번 문제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1000 이하의 자연수 n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2와 5는 모두 n의 소인수이고, 두 번째, n은 28의 배수가 아니다. 우리가 1번 조건이랑 2번 조건을 읽었을 때, 1번 조건이랑 2번 조건을 읽었을 때, 이 자연수 n의 개수를 세는 거는 1 중에서 1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에서 2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빼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은 2랑 5가 모두 n의 소인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n이 11배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n은 28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1을 만족하는 수들 중에서 2를 만족하지 않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수들을 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인수로 뭐가 들어있을까? 그렇죠. 2랑 5가 무조건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28의 배수가 되려면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2랑 7이 인수로 더 들어있어야겠죠. 무슨 얘기냐? 1번 조건에 의해서 n의 인수로는 무조건 2랑 5가 들어있어야겠죠. 네. 근데 2는 28의 배수가 아니다가 조건인데 우리는 2번 조건을 1번 조건에서 빼줄 거기 때문에 28의 배수인 거를 세줄 거고, 어디서? 10의 배수인 것들 중에서. 그러면은 n은 이미 인수로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인수를 더 가지고 있어줘야 된다? 그렇죠. 14를 인수로 더 가지고 있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10의 배수이면서 28의 배수인 거는 뭐의 배수겠어요? 그렇죠. 140의 배수가 되겠죠. 140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의 개수는 어떻게 세냐? 1000에서 10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가우스를 씌워주면은 100개가 되겠고, 140의 배수인 거는 어떻게 세냐? 1000에서 140으로 나눠주고 거기에 가우스를 씌우면은 그것의 개수가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100에서 7을 뺀 9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문제를 읽어보면 올해 어느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의 나이의 평균이 26세이고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10% 더 많다. 모든 남성의 나이의 평균은 28.2세이고 모든 여성의 나이의 합이 1321대 이 집단에 속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그랬어요. 쌤은 이거를 풀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표를 그려서 풀 건데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를 일단 구분을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10% 더 많다 그랬죠. 그러면은 남자가 X명 있다고 하면은 여자는 몇 명 있겠어? X에다가 1.1을 곱한 1.1 X명이 있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모든 남성 나이의 평균이 28.2세라고 했으니까 모든 남성 나이의 총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x에다가 평균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8.2x가 총합이 되겠죠. 모든 여성 나이의 총합은 문제에 나온 대로 132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 쓴 조건은 뭐야? 모든 사람의 나이의 평균이 26세라는 조건을 아직 안 썼죠. 그거는 어떻게 이용을 해주면 될까? 그렇지. 이 남자와 여자의 나이의 전체 총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1320을 더한 게 뭐가 되겠어요? 남자, 여자 총 명수 2.1x에서 평균을 곱한 게 되겠죠. 평균은 26세라고 했으니 26. 이렇게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54.6x가 나오니까 넘기고 양변을 나눠주면은 x는 50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집단에 속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즉 x에다가 2.1을 곱한 x 더하기 1.1, 2.1x를 구해달라는 게 문제니까 2.1x는 105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모임에 참석한 남자 수와 여자 수의 비는 2대 5이다. 남자 2명과 여자 4명이 한 모둠이 되도록 모둠을 최대한으로 만들었더니 여자만 9명 남았다. 이때 이 모임에 참석한 여자는 모두 몇 명인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남자, 여자 이렇게 표를 그릴 건데 이번에는 남자랑 여자 수의 비를 알려줬어요. 비를. 그래서 여기가 수라고 하고 비가 지금 2대 5니까 남자를 2x명, 여자를 5x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모둠을 어떻게 만든대? 남자 2명, 여자 4명씩 모둠을 최대한 만든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남자 수가 여자 수보다 적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자 2명, 여자 4명씩 모둠을 만들면은 어느 쪽이 먼저 없어질까요? 사람 수가? 당연히 남자 쪽이 먼저 없어지겠죠. 그리고 모둠의 수는 최대 몇 모둠이 나오겠어? X 모둠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그때 여자 쪽에서 빠져나간 사람 수는 4X명이 될 테니까 5X에서 4x를 뺀 게 여기 나와 있는 남은 여자의 수가 되겠죠. 얘가 9가 되겠죠. 그래서 x는 9가 되겠고 구하라는 게 이 모임에 참석한 여자는 모두 몇 명인가 했으니까 답은 5x 즉 45 이렇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혹시 헷갈리거나 뭐 실수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그리면은 실수할 일도 없고 굉장히 간단히 풀리겠죠. 다음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64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 64개를 둥글게 놓인 접시 5개에 다음과 같이 담는다. 접시 A에 담긴 공에 적힌 가장 큰 수를 스몰 a, 접시 D에 담긴 공에 적힌 가장 큰 수를 스몰 d라 할 때 10a 더하기 d의 값은 얼마인가? 밑에 조건을 보면은 1이 적힌 공부터 차례대로 A, C, E, B, D AC, EBD와 같이 접시를 한 개씩 건너뛰어 공 64개를 모두 담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담는다는 거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번 공이 적힌 거는 어디로 가겠어? A로 가겠죠. 6, 7, 8, 9, 7. 그럼 여기까지만 적어도 우리 정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이라면 느낌이 와야겠죠. 무슨 느낌이 오냐면은 지금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수가 반복돼? 그렇죠. 5개씩 떨어지면 수가 반복되죠. 그러면은 얘는 각 A, C, E, B, D는 A, C, E, B, D에 나오는 숫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얘는 모듈로 5라고 했을 때 1과 동일하고 2와 동일하고 3, 4, 0과 동일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면은 접시 A에 담긴 공에 적힌 가장 큰 수를 A라고 한다니까 스몰 a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61이 되겠고, 스몰 d는 접시 D에 담긴 공에 적힌 가장 큰 수, 스몰 d는 60이 되겠죠. 그래서 10a 더하기 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70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은 무엇인가? 첫 번째, n은 소수가 아닌 홀수이고, 두 번째, n보다 작은 홀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합성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번이랑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일단 n은 뭐여야 돼? 일단 n은 뭐여야 돼? n은 합성수여야 돼. 그리고 n에서 2를 뺀 얘도 역시 뭐여야 돼? 얘도 합성수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홀수 중에서 합성수를 쭉 나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속된 합성수가 최초로 나오는 묶음을 발견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합성수, 홀수 중 합성수를 한번 쭉 써보면은 1 이렇게 했고 9, 15, 21, 25, 그리고 27 이렇게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연속된 합성수는 뭐가 되겠어? 이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7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분모가 493이고 분자는 164 이하인 기하분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기하분수는 뭔지 알죠? 네. 기하분수는 뭔지 다 아시리라 믿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493이라고 쓰고 분자는 이제 우리가 정해줘야 되니까 만족하는 애들을 정해줘야 되니까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 분자가 뭐보다 작아야 돼? 164보다는 작아야겠죠. 이걸 만족하는 기하분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약분이 되면 안 되잖아. 약분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겠어? 494를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겠죠. 자, 493 소인수 분해하면은 어떻게 될까? 소인수 분해 어떻게 될까? 예. 고민을 해보면은 끝자리가 3이 나오잖아. 3이. 네. 그래서 요 정도 17 곱하기 29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고 17이랑 29는 둘 다 소수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더 이상 소인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문제는
일단 분자가 될 수 있는 거는 164 이하의 자연수니까 전체 164개 중에서 약분이 되는 거, 분모와 함께 약분이 되는 애들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즉 17의 배수 플러스 29의 배수에다가 17이랑 29의 배수를 또 빼줘야겠죠, 여기다가. 네, 포함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17이랑 29의 배수 중 제일 작은 수는 493이죠. 근데 493은 164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164개의 분자 중에서는 이거 두 개의 배수가, 그러니까 공통으로 만족하는 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17의 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164개 중에서 이렇게 가우스 17, 164 얘도 가우스 29, 164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각각 숫자가 얘는 9가 나오겠고 이 친구는 5가 나오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14니까 답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164에서 14를 뺀 150이 답으로 나오겠죠. 자, 뭐 필기할 친구들은 스페이스바 멈추시고 필기를 하시고 다음 문제, 7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부터 9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9장이 있다. 이 중에서 2장을 동시에 택할 때 택한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인가 그랬는데 우리 조합 열심히 했다면 이것도 쉽죠? 네. 6번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9개 중에서 2장을 뽑으면 되니까 9C2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야?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세고 싶은 거야. 근데 6건을 이용하면은 전체 사건에서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사건을 빼주면 되겠죠. 네. 그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무조건 홀수만 뽑아야 돼. 그러면 홀수의 개수는 1, 3, 5, 7, 9 5개.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계산을 해보면 26이 답이 되겠습니다. 98, 72, 36, 5, 4, 20, 10, 26. 네.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8번 문제.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의 2021제곱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특이한 게 뭐야? 100으로 나눈다는 게 특이한 거죠. 100으로 나눈다는 게. 어떤 수를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 그렇죠. 1의 자리랑 10의 자리만 나머지로 남는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은 3의 2021제곱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뭘까? 이 수의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은 3의 2021제곱을 했을 때 1의 자리와 10의 자리는 뭐가 남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을 한 번 곱하면 3, 그 다음에는 9, 혹시 틀리면 얘기해줘야 돼. 또 곱하면 27, 또 곱하면 81, 한 번 더 곱하면 243인데 43만 3을 한 번 더 곱하면 12, 29, 한 번 더 곱하면 87,
번 더 곱하면 61, 한 번 더 곱하면 83, 한 번 더 곱하면 49, 또 곱해 47, 같이 하고 있지? 한 번 더 곱해 41, 또 곱해 23, 믿어야 돼. 한 번 더 곱해 69, 또 곱해 7, 또 곱해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총 몇 가지? 미쳤죠? 네. 정신이 나갔네. 자, 여기서 3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6, 3, 18에다가 3, 9, 27이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어? 7? 잘 나왔는데? 1을 또, 3을 또 곱하면 21? 지금 몇 개 셌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곱해? 63. 한 번 더 곱해. 6, 3, 18에다가 3, 3, 9, 89. 또 곱해. 8, 3, 24에다가 67 나오겠죠. 또 곱해. 18에다가 7, 7에 49. 6, 3, 18에다가 7, 7에 49. 29 나오겠죠. 보입니까? 네. 한 번 또 곱하면은 3, 2, 6에다가 3, 2, 6, 3, 9, 27, 87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반복되냐? 38, 73, 21. 이건 또 왜 29가 나왔어? 6, 3, 18에다가 7, 3, 21이죠. 1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그럼 가지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그러니까 20번 곱할 때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1은 20으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겠어? 101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니까 이 수를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쌤도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실수가 나왔어요. 저는 제가 실수를 할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수를 했나 안 했나 잠깐씩 체크를 하면서 끝까지 반복될 때까지 필기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지우겠습니다. 필기 다 하신 분들은 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격자점이라 하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격자점이 모두 12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b라고 할 때 정비례 관계 y는 10분의 bx의 그래프의 격자점 중에서 y좌표가 100 이하인 점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일단 y는 x분의 a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서만? 양수인 부분에서만. 왜? 격자점이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게 격자점이잖아요. x좌표를 너무 길게 그렸는데 이 정도? 대충 그려도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그래프? y는 x분의 a 그래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격자점을 뭐라고 정했어?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개수. 그러면은 시작이 어딜까? 여기 1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a가 끝은 이런 식으로 a가 되겠죠. 1이 이렇게 되겠고. 그럼 만약에
이 y는 x분의 a 위에 격자점 m,n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m, n.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 대입을 해볼까? 그러면 n은 n분의 a가 되겠고, 양변에 m을 곱하면은 m 곱하기 n이 a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y는 x분의 a가 이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어떤 성질? 배웠나? 어떤 성질?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의 대칭이 되겠죠. y는 x의 대칭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m,n이 격자점으로 존재를 한다면 당연히 뭐가 또 격자점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n,m이 격자점으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얘야. 1이랑 5가 이 y는 x분의 a 위에 격자점이에요. 그러면은 뭐도 이 위에 있다고? 5랑 1도 이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점의 개수가 몇 개? 12개라는 거니까 y는 x를 기준으로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 이런 식으로 격자점이 존재를 하겠고,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은 격자점이 곧 뭐야? 격자점이 a의 약수임을 알 수가 있겠죠. a의 약수. 즉 문제를 보면은 격자점이 모두 12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약수의 개수가 12개인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a의 약수의 개수가 12개다. 이런 식으로 유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배웠더라? 초등학교? 중학교?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세는지 배웠죠. 어떻게 세? 소인수 분해를 해? 소인수 분해를 해서 각 소인수의 지수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셌죠. 그래서 A를 케이스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케이스별로. 첫 번째, 인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P의 그 인수를 P라고 했을 때, 소인수를 11제곱.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인수가 2개야. 그러면은 이렇게 P, Q라고 했을 때 여기는 2가 되겠고 6이 돼야 되죠. 곱했을 때. 그러면 하나가 5제곱. 또 어떻게 될 수 있어? 만약에 여기가 제곱이라면 3? 그러면은 다른 소인수가 4가 나오도록 지수는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 말고 더 있나? 없죠. 마지막으로 소인수가 3개일 때 2, 3 그러면은 여기 지수를 2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각 케이스마다 가능한 A 값의 최소값을 일단 구하고 그 최소값들을 또 비교해서 그 중에서 제일 최소값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가능한 최소값이 뭐야? 2의 11제곱. 이 경우 가능한 최소값이 2의 5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얘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쌤 왜요? 지금 지수가 가장 큰 게 가장 작은 소수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얘도. 지금 R의 제곱이니까 R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겠죠. 2의 제곱, 그리고 3. 그래서 각각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친구 4 곱하기 3 곱하기 5 60이 네. A의 최소값임을 알 수 있겠고 얘가 B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B값을 구했으니까
y는 10분의 bx 그래프의 격잡점 중에서 y좌표가 100 이하인 거의 개수를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간단하게 그릴게요. b가 60이니까 y는 10분의 bx는 y는 6x가 되겠죠? 이렇게 y는 6x. 근데 y좌표가 100 이하래지. 100 이하래지. 그럼 100일 때, y좌표가 100일 때에 x좌표가 뭐가 되냐 생각을 해보면은 6분의 100이니까 3분의 50이 되겠죠. 그럼 얘는 3, 1은 3, 3, 6, 18 해서 땡땡땡 이렇게 되겠고, 격자점 몇 개? 그러면 16개? 16부터니까 16부터 1까지 있으니까 16개 1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격자점의 개수가 12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의 약수의 개수가 12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필기할 사람들은 어떻게? 네. 멈추고 필기를 하고 10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멈춰. 네. 문제. 여기다 그럴까? 10번 문제를 보면은 그림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겼어.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닌가요, 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푸셔야겠죠, 당연히. A, B, C 이고 B가 C랑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 쌤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수학 강사하는 사람이 여기가 E, D. 색칠은 이 부분. 네. 색칠은 이 부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각삼각형 ABC와 DEB가 겹쳐져 있대요. 여기가 수직이죠. 네. 그리고 ABC랑 순서대로 DEB가 합동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각 ACB랑 DBE랑 똑같대요. 그래서 얘를 뭐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 각도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네. 두 직각 삼각형이 겹쳐진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26. 얘가 26. 일 때 겹쳐지지 않은 이거 두 개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았죠. 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았는데 우리가 여기가 직각이라는 정보를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쓰면은 얘가 2분의 90도 빼기 세타가 되겠죠. 네, 90도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러면은 뭐가 돼? 이게 지금 세타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 빼기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잠깐만, 이 길이랑 똑같은데 이 길이마저 똑같게 되겠죠. 신기하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넓이가 26이라고 했죠. 이 넓이가. 그럼 당연히 이 넓이가 몇이 되겠어? 26이 되겠죠. 맞아? 근데 이 전체 삼각형에서
이만큼을 뺀 거의 넓이가 26이래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합동인데 이 전체 삼각형에서 이만큼을 뺀 넓이가 26이 된다니까 여기도 26이 된다. 그래서 답이 5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간단한 문제. 11번 한번 읽어보세요. 필기할 사람들은 필기하시고 1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는 시속 5km로 걷고 올 때는 시속 Xkm로 걷는다면 걸리는 총 시간은 시속 4km로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같다. 이때 60X의 값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 이렇게 집이 있고 학교가 있죠. 지수는 가깝나 봐, 학교가. 걸어가네. 갈 때는 시속 5km. 올 때는 X.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은 갈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갈 때 시간. 5분의 D 시간이 걸리겠죠. 5분의 D 시간. 올 때는 X분의 D 시간이 걸리겠죠. X분의 D 시간이. 이게 어떤 시간이랑 지금 똑같다고? 왕복 몇 킬로미터? 4km, 시속 4km로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4분의 2D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 지워주고 2가 되겠고 D 날라가 5분의 1을 넘겨 그러면은 X분의 1이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겠죠. 통분해주면 10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60X니까 X는 3분의 10 거기다 60 곱하면은 60X는 200이 되겠죠. 쉬운 문제. 쉬운 문제. 12번? 네, 12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A, B, C, D 네 학생에게 검은 돌 5개랑 흰 돌 5개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단, 검은 돌과 흰 돌은 모두 모양과 크기가 같다 그랬어요. 첫 번째, 모든 학생은 1개 이상의 돌을 받아야 된대. 네, A, B, C, D 각각 1개 이상 받아야 되고, 두 번째, A 학생은 4개 이상의 검은 돌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읽었을 때 아,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첫 번째 경우의 수는 A가 4개 받을 때 검은 돌을, 그 다음 경우의 수는 A가 5개 받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겠죠. 근데 3번을 한번 읽어볼까? 흰 돌보다 검은 돌을 더 많이 받은 학생은 모두 2명이다 그랬어. 그러면은 아까 두 번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A가 검은 돌을 5개 받는 경우겠죠. 그러면은 B, C, D가 검은 돌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3번 문제 조건에 맞지 않게 되죠. 왜? 검은 돌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이 2명이 있어야 되는데 A가 5개를 다 받아버리면은 검은 돌 받은 학생이 1명. 네. 그래서 어떤 경우밖에 안 남아? A가 검은 돌 4개를 받는 경우밖에 안 남는다 이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검은 돌 블랙, 하얀 돌 화이트. 그러면은 검은 돌 몇 개 남았어? 하나.
하나만 신경 써주면 돼. 그러면은 B 시리 중 한 명의 검은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3명 중 1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3C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쌤 다른 거 얘는 콤비네이션 B가 받았다고 할까? 이렇게. 그럼 검은돌은 이제 다 썼고 하얀 돌 5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1번 조건 한번 보면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검은돌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C 학생, D 학생 모두 하얀 돌을 이렇게 1개씩 너네도 돌 받아 이렇게 1개씩 줘야겠죠. 그러면은 남는 하얀 돌이 3개. 이 3개를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하냐 그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는데 다시 3번 조건을 읽어보면 흰 돌보다 검은 돌을 더 많이 받은 학생이 모두 2명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검은 돌 받은 학생은 2명밖에 없죠. 그럼 얘네는 무조건 흰 돌을 검은 돌보다는 적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B를 보면 어때? 검은 돌 1개밖에 안 받았잖아. 그럼 얘는 흰 돌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얘는 흰 돌 받으면 안 되겠죠. 흰 돌, B는 받으면 안 돼. A, C, D만 주면 되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A는 이미 검은 돌을 4개 받았어. 흰 돌이 모두 A로 간다고 해도 문제 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아. 그러면은 이 흰 돌을 A, C, D에 자유롭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 우리 조합을 잘 배웠으면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 3, H, 3 이렇게 중복 조합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3 곱하기 6, 5, C, 3 5C3은 뭐랑 똑같아? 5C2 5C2는 10 그래서 30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중복을 열심히 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죠. 필기할 사람들은 필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생물은 다들 잘 봤으려나? 얘기하지 마. 네, 다 잘 봤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도형이 있겠죠. A, B, C, D, E, F 이렇게.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은 빨간색으로 이 각이랑 이 각의 합을 구해달래요. 이 각의 합을. 그리고 각각 몇 도냐면은 A가 60도, F는 75도, C는 80도, D는 65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선 하나만 간단하게 그으면은 문제는 정말 쉽게 풀립니다. 이 B2를 있는 보조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사각형이 총 몇 개 나와? 2개 등장하죠. 2개. 우리가 사각형 내각의 총 내각의 크기의 총합은 몇 도라고 배웠어? 360도. 그러면 이 각이랑 아이고 파란색으로 이 각이랑 이 각을 더하면 몇 도겠어? 360에서 몇을 빼면 돼? 135를 빼면 돼? 135. 그럼 몇이 나옵니까? 암산해보면 225가 나오겠죠. 네, 225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랑 얘를 더해준 건 몇 도가 나오겠어? 전체 360에서 80이랑 65를 더한 145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10만큼 더 뺀 거니까 얘는 215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외곽, 이 밖에 있는 각의 크기의 합이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거 한 바퀴가 360도, 이거 한 바퀴가 360도, 그러면 360도 두 개에서 225도랑 215도를 빼주면 되겠죠. 225도 플러스 215도를 빼주면 되겠죠. 둘이 더하면 440
얘는 720, 720에서 440 빼면 280, 2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4번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번호를 잘못 썼네. 몇 번이었어? 13번이었죠. 네. 13번. 13번은 바로 문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자리의 숫자가 8인 8개의 수의 평균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지금 숫자가 8개가 나왔는데 8, 88, 888, 8888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그러면은 마지막은 8이 8개, 8이 8개. 그거의 평균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일단 평균을 구해봐. 그러면 8부터 마지막까지 다 더하면 동그라미를 네, 이런 식으로 얘를 다 더하면 계산할 건 아니죠? 네.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8로 나눈 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 나눠주면은 1 더하기 11 더하기 마지막엔 1이 몇 개? 8개? 네. 1, 1, 1, 1, 1, 1, 1, 1 이렇게 되겠죠. 얘를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몇 번 문제랑 비슷하냐면 8번 문제랑 비슷해요. 100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을 때 특징이 뭐야? 10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그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 100의 자리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 1부터 100의 자리까지만 관심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1부터 100의 자리까지만 더 해볼게요. 얘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1이 되겠고 그 다음에도 111이 되겠고 마지막도 111이 되겠죠. 지금 하나, 두 개니까 총 8개에서 2개가 빠졌으니까 얘가 몇 개가 나와? 6개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총합은 666에서 11을 더하고 1을 더한 678이 답이 되겠고요. 얘가 곧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678. 그러니까 이거야. 이 수를 다 더하면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각각 8, 7, 6이 나온다는 거죠. 쉬워? 필기할 사람들은 필기하고. 이걸 또 안 고쳤네. 14번 문제였어? 14번 문제. 필기.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사과를 3개에 2,000원씩 사서 5개에 4,000원씩 팔려고 한대요. 3개에 2,000원씩 사서 5개에 4,000원씩 팔려고 한대요. 산 사과는 모두 판다고 할 때 이익이 10,000원이 되도록. 자, 그러면은 우리가 3개씩 2,000원에 사니까 몇 묶음을 산지를 미지수로 두는 거야. 3개씩 사니까 X묶음이라고 할까요? X묶음을 샀다고 한번 해볼게요. 세 개씩 X묶음. 근데 한 묶음당 얼마에 산대? 2,000원에 산대. 그럼 우리는 얼마를 지불해야 돼? 2,000X만큼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나가겠지. 근데 어떻게 판대? 5개에 4,000원씩 판대. 그러면은 5개씩 묶을 거니까 총 몇 묶음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과의 개수가 3X개죠. 3X개. X개라고 하면 안 돼.
3개씩 x 묶음이니까 3x개요. 그거를 5개씩 묶으니까 총 5분의 3x 묶음이 나오겠죠. 근데 주의할 거는 얘가 뭐가 나와야 돼? 꼭 자연수가 나오도록 x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연수가 나오도록. 그래서 x를 나중에 구하고 얘가 실제로 자연수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5분의 3x 묶음을 얼마에 판대? 각 묶음당 4,000원에 판대. 그러면은 여기다가 4,000을 곱한 만큼 이익을 보겠죠. 그러면은 2,400x만큼 돈이 들어와, 수중에. 둘을 더하면 내 수중에 있는 돈은 얼마야? 400x가 되겠고, 얘가 이제 이익이 되겠지.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10,000원이야. 이익이 10,000원밖에 안 났어? 10,000원도 큰 돈이죠. 네. 그러면은 x가 얼마가 돼? x가 25? x는 25. 그렇죠. 실제로 여기 대입을 해보면은 x가 5의 배수기 때문에 자연수가 나오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사야 할 사과? 신난다고 25 답으로 쓰면 안 되지. 사과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사야 할 3 곱하기 25가 답이 되겠죠. 여기다가 3을 곱한 3x, 즉 75가 답이 되겠죠. 쉬운 문제니까 잘 풀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